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내렸고요. 대신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제지표가 약간 혼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주가도 같은 흐름을 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온 것도 있고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연말까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유가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정유주와 가스주들 움직임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 섹터하고 가스 섹터는 일단 유가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유 섹터와 가스주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시즌이 시즌인 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실적 증가와도 같이 연관고리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횡보장에서 불어나는 공매도, 장이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공매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라고 이제 걱정거리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공매도를 피하는 방법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지, 또 횡보장에서 왜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지, 횡보장이라서 공매도가 늘어나는지, 공매도가 늘어나서 횡보장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연휴를 앞둔 첫이 아니라 연휴를 앞둔 주말. 네,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낫겠죠. 네, 처음은 아니니까. 처음이기도 한가요? 네, 아무튼 뭐 처음이자 마지막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변동성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변할런지 잘 모르죠. 왜냐면 우리만 쉬니까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특히 다음 주에는 FOMC가 진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물량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해외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또 어느 정도 FOMC에 대한 방향성이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감 같은 경우보다도 일단 좀 더 관망하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 보게 되시면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일단은 소폭, 그냥 이거 뭐 올랐다 내렸다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다우지수는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은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오후로 가면서 다 회복을 시켜줬고요. 결국에는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8%, 나스닥은 0.13% 변동성을 보였는데, 다우는 조금 내렸고 나스닥은 조금 올랐습니다. 뭐 올랐다 내렸다 표현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의 그런 변동성이니까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일단 이런 변화를 가져온 그런 중요한 재료는 바로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예상치가 감소였는데 지금은 증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상치는 마이너스 0.8% 감소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 0.7% 증가를 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또 가장 주목을 받는 내용이었죠. 소매 판매가 증가한 건 괜찮았는데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더, 이것도 다시 증가했으니까 이건 좀 나빠진 거죠. 소매 판매는 좋아졌고 실업수당, 고용지표는 나빠졌다. 자, 그래서 지금 2만 명이 더 증가해서 33만 2천 명을 기록했다. 예상치가 32만 명 정도 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증가하게 되면서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월가가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긴 합니다. 오히려 고용지표가 안 좋아졌다. 이 지표가 안 좋아져서 좀 부담되긴 하지만 FOMC로 본다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죠. 테이퍼링을 땡겨올 필요가 없다. 고용 안 좋잖아요.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오히려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고용보고서 둔화가 일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연속적인 부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일시적이든 연속적이든 간에 이제 9월달 이제 다음 주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 시점이 이제 11월이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조업 지표. 얼마 전에도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돼서 깜짝 놀랐는데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달에 19.4가 나타나서 예상치가 18.7로 조금 줄어들 것이다 였는데 무려 30.7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여기저기 그냥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 방위에 걸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재고 같은 경우도 0.5%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동향의 이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소매 판매 증가했죠. 제조업 지표 증가했죠. 기업 재고 조금 늘어났죠. 기업 재고가 늘어나는 것도 안 팔려서가 아니라 기업이 잘 팔리는 것에 대한 대비를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다 좋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만 명 정도 증가했다면 양호한 편이긴 한데 과거의 상황보다는 나빠졌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를 가지고서 생각하는 그런 연준의 통화정책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호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지표 상황에서는 일단 혼조세를 약간 보이긴 했습니다만 주가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점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 시장, 미국 투자자들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매 판매가 일단은 좋아졌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생기고 있다. 우와, 경기 좋아지고 있잖아요. 테이퍼링 해야죠. 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고용지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우려가 다시 쌤쌤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은 초반부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금리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이 금리와 바로 연결되는 게 기술주 성장주예요.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금리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니까 나스닥은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시장의 불안 요인이 아직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투자연구소의 대표는요. 걱정의 벽이 점점 더 오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걱정의 깊이와 폭이 커지고 있고 시장은 어쩌면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주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걱정과 깊이, 폭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주가는 더 갑니다. 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모두 다 낙관적일 때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안 나와야 돼요. 뭐 걱정을 하네, 올라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면 어쨌든 시장은 뭐 단기적 조정은 거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올라가야 되는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공식 같은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외워놓으시면 돼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걱정거리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주식은 아직 더 가겠구나. 아직은 상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야. 아주 뭐 난리가 났어. 이렇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역발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꼭 참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척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변수는 좀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이 뭐 크게 폭락한다거나 뭐 나빠진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면 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물량을 쏟아내는 것을 밑에서 받아버리게 된다라면 뭐 흐름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짜, 그런 주말장이지만 오히려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유가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유가가 요즘에 계속해서 상승돼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WTI, 지금 뭐 원유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무지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 가스 이런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정유 섹터주만 보시더라도요, 뭐 GS, S-오일,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뭐 극동유화, 흥구석유 등등등 주가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유가 관련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대고 가셔도 괜찮다, 정제 마진이 증가할 수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미리 이제 정유사들은 미리 사놓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쌀 때 사놓은 기름들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리 선점한 재고에 대한 그런 마진율 증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고요. 가스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스에 대한 관련이 있는 부산가스 상한가 기록했죠. SK가스, 서울가스, 뭐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도시가스 단가의 인상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적 증가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유 가스 섹터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다만 계속해서 올라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따라가기 좀 부적절하다,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텀을 두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좀 내려오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냥 막 무작정 되고 또 좋다더라 그러면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딱 한마디가 흘러나오게 되죠. 뭐라고 나와요? 오랜만에 나오기네. 아따 호구 왔는가? 네, 이거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때는 이격도가 벌어진 여부를 꼭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유가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유 재고의 감소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제 재고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주간 원유 재고가 642만 배럴입니다. 2만 배럴 감소하면서 4억 1744만 배럴로 집계가 됐다. 아직도 많네, 많기는. 근데 어쨌든 원유 재고가 642만 배럴이나 감소했다는 거. 재고 감소가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멕시코만 지역에 원유 설비 가동이 지연되고 있어서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당연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상황이 좀 되는 부분들이고, 천연가스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가스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다. 이 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다. 수익성 개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만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은 제외시켜 놓고요.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연말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 아마도 이제 시즌 돌아왔잖아요. 겨울철 돌아오니까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덜 올라간 주식이 뭐가 있나 살펴보시고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걸음장에서 불어나는 공매도. 개걸음장. 야, 이거 개걸음이라니. 자, 횡보장이라고 바꾸겠습니다. 횡보장에서 불어나고 있는 공매도다. 반갑지 않은 증시. 지금 주식시장이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즉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뭐 재료가 부족하죠. 지금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익숙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다음 위쪽에서 나타난 부분들은 뭐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이 통화 정책에 어떤 긴축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받죠. 지금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데 왜 자꾸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그런 희한한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횡보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횡보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주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횡보가 되더라도 매도 물량이 많지만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횡보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매도가 같이 나오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죠. 또 이 공매도가 지금 보면 전방위에 걸친 것이 아니라 이
그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200하고요.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150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350개 종목이 다 시총 상위권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갖다 때리는 부분들이고, 이 공매도를 때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시총 갈아치우기 정도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 게요.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미 외국인들이 매수했었던 종목들이고, 나중에 이제 개인들이 붙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돼서 차익 실현 들어가면서 공매도까지 같이 진행되는 모습들. 이게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계속 그냥 릴레이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그 공매도라는 부분들이 또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시총 상위에서 때리고 들어가게 되면 지수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이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시총 상위에서 공매도의 타겟을 받는 종목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들은 또 올라가는데 위쪽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애들은 또 때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이야. 그러니까 시가총액 중위권에 있는 애들이 열심히 올라가 봤자 시가총액 상위에서 한번 때리고 들어가면 그냥 지수는 못 올라가고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조금 올라가주면 그냥 시장이 좀 올라갔다가 또 그 올라가지 않고 또 매도가 나오면 또 떨어졌다가 계속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5월에 이 시작된 이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이 5,600억 정도였대요. 근데 6월 달에는 3,800원으로 조금 급감했고요. 7월 달에는 3,600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4,000억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9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 지금 15일 동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금액이 무려 4,400억입니다.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최고치를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죠.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델타 변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통화정책 자체가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회복세가 빠른 편에 있는 한국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다 보니까 안정성에 접어들었다. 즉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어떤 의심도 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이 경기 성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네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물론 빠른 편이다라고 하지만 안정세에 접어들기 어렵다. 자, 안정세에 접어들면 그냥 시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공매도가 나와야지. 그죠? 시장이 안정권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성장이 안정권 들어갔을 때는 거의 주가가 상승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주가라는 것은 경기보다도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경기가 안정권에 들어갔어. 피크를 찍었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이미 피크를 찍고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뭐 미리 나와야지 지금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의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팔아먹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들, 즉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일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야지 공매도를 때려서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럼 공매도를 피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할 거 아닙니까? 뭐예요? 많이 올라간 주식을 안 사면 되겠네? 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차익 실현이고 공매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 저점 대비 엄청나게 올라갔어. 그러면 약간 이제 부담감을 가져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어. 단기적으로 변화가 좀 생겼어. 그럼 바로 냅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에서 당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마찬가지 급락이 나타났었죠. NC스포츠에 나타났었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거기 공매도 없었을까요? 당연히 공매도 있었단 말이에요. 공매도가 쿵쿵쿵 떨어지는 모습에서 자기들 차익 실현까지 다 들어갑니다. 밑에서부터 샀기 때문에 지들은 언제 팔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차익 실현을 할 때 이게 그 주가가 떨어짐에 따른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감소한 것은 공매도를 다 메꿔버렸단 말이죠. 공매도로 수익이 또 엄청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네, 주가 떨어지면 왜 떨어지지? 아유 그거 다 받아버리자 라고 해서 그냥 밑에서 막 받잖아요. 밑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만 팔면 개인들이 받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에다 공매도까지 더하게 되잖아요. 물량이 원래 100%만 나와야 되는데 200%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대고 계속 추가매수 물타기 해봤자 결국에 다치는 건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 명심하시고 지금 급락을 통해서 주가가 변화를 겪고 있다. 단기적으로 뭐 많이 올라온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피하는 방법은 일단 많이 오른 주식은 조심해라. 그런 주식이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바로 패대기를 쳐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이제 혼조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주가가 혼조 양상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혼조 마감이지만 그래도 내용물 자체가 이제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고 감소 뭐 다 좋고요. 뭐 가격 인상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 가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집중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너무 오른 종목은 피하시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뭐가 있나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횡보장에서 불어나는 공매도. 자, 일단은 뭐 한국 시장의 성장세가 불안해서 공매도가 나왔다라기보다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인 것보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은 좀 얄미운 그런 어떤 못된 행동들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되겠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고 피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많이 오른 주식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가는 주식도 당장 팔 건 아니지만 변동성이 커진다라든지 뭔가 엄청난 악재 비슷한 게 나타나서 분위기가 세해졌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매도를 때리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많이 오른 주식을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모험가를 좋아하며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멀리한다.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현재의 확실성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고독한 사람들이다. 프로들은 부분만을 보지 않고 시장을 분석하며 반응을 관찰한 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현실만을 주시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네. 프로가 될 것이냐 아니냐, 고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의 일부분만을 본다라면은 전혀 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하게 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장을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이기도 하고 연휴 전이라서 싱숭생숭하고 막 손에도 안 잡히고 뭐 시장 자체도 흔들거리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중심 잘 잡고 가시면 큰일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